유리이사금 꽤 덕망에 있는 아주 좋은 임금님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세금을 자주 깎아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육부를 정비하고 성씨를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17관 등을 수립해서 관리의 품계를 정합니다. 자, 이제 신라 밖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제 신라 밖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수로란 사람이 일어나서 가야를 건국한다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이사금이 선정을 펼치고 있던 이때 국제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이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곳 신라에는 이제 이전에 진환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는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백제 지역에는 이제 마한이 위치하고 있었죠. 이 중에서 진안 전체 그리고 변환의 일부 소국들이 머리를 숙이고 세운 나라가 바로 신라였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변환으로 이제 계속 여기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수로가 나타나서 이 변환의 나머지 소국들을 전부 통합해서 바로 가야를 건국합니다. 이 가야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변환 세력들이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옆에 나라가 생겼구나 그냥 뭐 이렇게 두고 볼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옆에서 나라가 생긴다. 잘못하면은 이 중에는 이제 옛날에 신라에 지금 소속된 애들 중에는 옛날에 변환이었던 애들도 있어요. 이 당시 이제 아무리 뭐 유리왕이 또 선정을 베풀고 그런다고 해도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또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원래 신라를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가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아직 연맹왕국의 티를 다 못 벗었기 때문에 나라의 그 단결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약했고 그만큼 좀 불안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유리이사금 19년의 일이었는데요. 유리이사금은 이때 매형이자 아버지 때부터 대보로 있었죠. 석탈해를 통해서 이 가야를 정벌하게 합니다. 자, 석탈해가 대군을 이끌고 가야로 정벌에 들어갔는데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때 성공했다면은 뭐 우리 역사에 가야란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결국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유리왕 집권 말기 때는 계속된 그런 지진 또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뭐 계속 이제 뭐 외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도 동해가 쳐들어오고 그랬겠죠. 이런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나라가 많이 불안했고요. 그 남해왕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유리이사금 왕이 아닌 석탈해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유리이사금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순리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이제 석탈해가 신라의 4번째 임금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가계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남해왕의 가계도에서 이쪽으로 유리이사금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남해왕에게는 이 유리라는 아들과 유리이사금과 그리고 아효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제 부인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는데요. 아효의 남편이 바로 제4대 석탈의 이사금이 되겠죠. 유리이사금에게는 이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왕후가 있었고요. 또 왕후 밑에 후비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번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왕위를 양보해줬었던 매형에게 왕위를 승계했죠. 이 석탈해는 석씨였습니다. 박씨에서 석씨로 어떻게 넘어갔느냐? 앞서 이 남해 차차홍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이런 명분으로 성이 바뀌어서 왕위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뭐 탈해이사금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어쩌면 그 전 남해 차차홍 때부터 정치적 또 군사적으로 많은 신라에 영향력을 미쳤고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외교에 힘을 기울입니다. 자, 지금껏 그 신라를 계속 누가 그렇게 침입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외였습니다. 처음으로 외와 친교를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침입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했죠. 친교를 맺어서 뭐 쌀도 좀 주고 약간의 그런 문물도 좀 주고 했을 겁니다. 침입을 막는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마한 부흥운동, 당연히 탈해이사금이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이전에 제가 백제 이야기, 백제 건국 이야기를 다룰 때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백제가 처음에 이 고구려 졸본 땅에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 마한에 의지를 합니다. 마한 북쪽에 자리를 잡고 말갈족을 막아내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마한과 갈등을 맺다가 기원을 26년에 마한을 끝내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모두를 이제 백제의 땅으로 하죠. 자,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뭐 그대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항상 나라가 망하면은 다시 그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이 마한도 그랬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백제가 망했을 때, 또 고구려가 망했을 때도 각각 백제 부흥 운동, 고구려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 운동은 대체적으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마한 역시 이 백제에 대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지만 백제가 이 당시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백제 땅에 있으면 당연히 다 목이 달아나겠죠. 결국 이 마한 부흥군들은 신라로 와서 의탁하게 됩니다. 자, 마한 부흥군들이 이제 신라로 와서 의탁을 했어요. 자, 이 마한 부흥군들 신라가 받아주니까 자, 백제와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예, 백제 입장에선 당연히 목을 베야 될 애들입니다. 그런데 신라로 넘어가니까 신라에서 감싸줍니다. 자, 백제는 신라를 좋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백제와 신라는 처음부터 척을 지고 원수진 관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마한 부흥군 중에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알지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탈해왕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남해왕 시절, 남해 차차홍 시절에 왕권이 불안했고 그 당시에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대보벼슬까지 받고 들어갔었죠. 이 석탈해가 이제 60세의 나이로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탈해왕은 이 김알지를 보고선 역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김알지에게 역시 대보벼슬을 주죠. 사위까지 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김알지를 대보로 삼고 옆에 두게 됩니다. 훗날 이제 당장 이때는 아니지만 훗날 이 김알지의 이제 후손들이 계속 이제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고 귀족으로서의 권위를 차지하면서 나중에는 김씨 왕조를 열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마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김알지를 등용하고 백제와는 원수를 진다, 이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어서 탈해왕은 또 전국을 주와 군으로 구분하는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유리왕은 전국을 육부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씨를 나눠줬다고요. 자, 탈해왕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예 이번엔 전국을 그냥 주와 군으로 다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육부 시절에는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들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름을 바꾸고 성씨를 부여한 정도였는데 아예 그냥 땅덩어리를 다 중앙의 기준에 맞게 다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주와 군주를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죠. 그만큼 각 지방에 대한 그런 중앙의 또 왕의 그런 영향력을 높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또 계속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백제 가야와의 전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백제와는 처음부터 이 마한 부흥군 받아들인 것 때문에 원수로 시작을 했고 가야는 석탈해가 이미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정복전쟁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야와도 전쟁을 하고요. 또 처음에 외와 친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들은 믿을 그게 못 돼요. 몇 년도 못 가서 화친을 파기해버립니다. 파기하고 또 쳐들어옵니다. 먹을 것이 또 떨어졌나 보죠? 이렇게 해서 외가 또 침입을 하게 됩니다. 얘들은 이후로도 좀 잠깐 또 화친을 맺다가 또 쳐들어오고 화친 맺다가 또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아무튼 신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백제, 가야, 외와의 그런 전쟁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자, 이 탈해이사금이 죽고 나서 이 탈해왕의 아들로 계속 석지왕조가 이어지냐? 자, 아까 보셨죠? 예, 탈해왕은 자신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전 유리왕의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파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이 남해왕이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그랬고요. 사위는 자신의 처남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옛날 약속을 잊지 않고 아들 대신 자신의 매형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잊지 않고 예전 처남의 아들에게 왕위를 또 돌려줍니다. 신라 초기는 이렇게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라는 이제 5대 임금으로 이 파사가 오르면서 다시 박씨 왕조가 한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신라가 이제 박, 석, 김 이 세 성씨가 왕위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신라를 다루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신라의 초기 유리 이사금 또 탈의 이사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또 어떤 신라의 재밌는 역사가 펼쳐질지 또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왕조 중심 꿀국사, 저는 여러분의 꿀이었습니다.